안녕하세요. 얼렁뚱땅 코딩 조립소의 루피쌤입니다. 오늘은 RPG 맵 만들기 마지막 시간으로 상점도 들어가고 공간도 이동하고 그리고 다시 나왔을 때 원래 마을로 나왔을 때 내가 방문한 그 상점 앞에 다시 엔트리봇이 나타나는 그 모습까지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클릭해 주시고요. 건물에서 복제본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복제본 중에서 내가 상점에 얘가 이렇게 가서 엔터키를 눌렀을 때 그 상점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클릭해 주시고 흐름에서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 복제본 생성되었을 때 하는 거죠. 계속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리고 두 번 낄 거예요. 조건이 3개가 있습니다. 어떤 조건? 내가 만들어진 이 복제된 게 건물일 수도 있고 모아일 수도 있어요. 건물이면은 상점을 갈 거고 모아일을 갈 거면은 이동을 한다고, 집으로 이동을 한다거나 뭐 바닷가로 이동을 한다거나 이동을 한다고 그랬죠. 근데 누가 내가 이 엔트리봇이 건물에 닿았을 때여야 하고요. 닿은 그 순간 내 모양이 상점일 수도 있고 이동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닿았다고 해서 상점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엔터를 누른 그 순간에만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키를 눌렀을 때 엔터 키를 눌렀을 때 상점에 들리겠다. 그러면 상점의 모양은 뭐냐? 뭐와 같다. 상점의 모양은 1과 같다. 그러면 모양을 바꿔주면 되겠죠. 계산에 가서 엔트리에 해서 건물의 모양 번호가 1과 같냐? 1과 같아. 근데 그 순간 엔트리 봇에도 닿았어.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엔트리 봇에 닿았는데 엔트리 봇에 상점이 도착을 했는데 상점이죠. 1번이. 상점에 도착했을 때 엔터키를 누르면 상점에 들어가겠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상점인지 아닌지 사용자한테 또 알려줘야 되니까 1초 동안 말할 거예요. 상점이라고. 상점을 방문합니다. 그러면 상점 방문하면은 메시지를 띄워준 다음에 실제 상점에 방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쪽에 장면을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상점이라고 바꿀게요. 똑같이 상점 하고 배경과 이런 것들은 뭐 자유롭게 지금은 맵만 만드는 거니까 더 예쁘게 만드셔야 돼요. 나중에 여기 보면은 문구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문구점 찾아볼까? 문구 학교 앞 문구점 이거 하고 뭐 말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죠. 저는 얘로 쓸게요. 얼굴만 있는 거 해서 추가 하면 얘는 크게 얘도 막 모양 움직이고 막 이런 코딩을 더 하시면 돼요. 만약에 화려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얘가 클릭했을 때가 아니라 장면이 전환됐을 때 장면 전환하면 뭐 할 거야? 뭐 해줄까요? 장면 전환하면 뭐 메시지를 읽어주면 좋겠네요. 인공지능 클릭해 주셔서 블럭 갖고 오기 읽어주기 해서 저는 얘가 읽어주게 할 거예요. 문방구입니다. 무엇이 필요한가요? 하고 만약에 진짜 얘가 상점이라고 해서 어떤 물건을 사게 하고 싶다 하면 이 아래쪽에 실제로 물건을 깔아놓고 그 다음 바깥쪽에서 뭐 저 캐릭터를 뭐 해치운다고 했을 때 내가 뭐 그 동전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런 거를 하면 물건을 살 때 그 동전만큼 변수값을 없애준다거나 해서 물건을 실제로 살 수 있게 하고 뭐 그 가방도 만들고 이런 거 다 가능해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할 거는 아니고 맵 만드는 것만 좀 설명을 드릴 거라서 이렇게 하면 필요한가요? 그러면 얘가 실제로 상점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 말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는 버튼이 있어야 돼요. 인터페이스에 저는 체크무늬 이걸로 할 거예요. 결정 버튼 해서 돌아가게 할 겁니다. 그냥 크기 작게 할게요. 장면이 시작됐을 때 얘를 계속해서 만일 그리고 해서 마우스 클릭하고 마우스 포인트에 닿은 상태에서 클릭했다면 어떻게 할 거야? 장면 돌아갈 거야. 1번 장면 1도 마을로 바꿀까요? 마을로 돌아갈 거야. 마을. 그러면은 한번 클릭해서 볼까요? 실행. 지금 상점만 했죠. 이동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맵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안 지금
원래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상점이 왔죠? 엔터. 상점을 방문합니다. 상점을 방문합니다. 코딩을 다 완성을 안 했죠? 해서 아래쪽에 상점 실제로 들어갈 수 있게 건물에 아까 복제본이 생성되었을 때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해주시고 다시 실행 하면은 지금 얘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동을 하잖아. 이유가 있어요. 지금 실제로는 엔트리봇이 안 움직여져. 이렇게 방향 이렇게 바꾸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배경도 안 움직이는데 이 건물만 움직였잖아요.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상점 도착해서 엔터. 상점을 방문합니다. 그러면 지금 얘가 음성으로 상점을 뭐 문방구 어쩌고저쩌고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하고 이게 이미지가 너무 많이 깨지는데 V체크 하면 이렇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게 돌아왔을 때 얘가 아까 상점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상점 위치가 아니죠. 다시 지금 얘가 재정렬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래는 여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위치 안 나오죠. 왜? 처음 위치가 00이기 때문에 00의 위치에서 그냥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00의 위치가 아니라 원래 내가 갔던 그 위치에 나오게 하는 방법도 또 한번 해볼게요. 우선 건물에 가서 우리가 지금 상점만 있는 게 아니죠. 복사 붙여넣기 해서 2번 공간 이동하는 거 있잖아요. 공간 이동하는 데만은 집이라고 하면 집을 방문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하나 더 추가하셔서 장면 이름을 집. 그러니까 이거는 장면을 무한으로만 늘려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뭐 무한이 되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많이 이렇게 추가해서 하시면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건물의 모양은 이고 엔터키를 눌렀는가 맞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얘가 다시 돌아왔을 때 내가 원래 있던 위치로 돌아와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지금은 원래 위치로 돌아오지가 않잖아요. 다시 세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실행해서 볼게요. 할 수 있는 방법 로딩 중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상점 들어가 볼게요. 지금 여기 상점 들어가려고 제가 이동한 거는 x좌표 마이너스 6 그러니까 곱하기 50이라고 하면은 300만큼 65, 30 300만큼 왔다는 얘기죠. 위쪽으로는 한 칸이 왔다는 거예요. 엔터. 상점 방문합니다. 좌표값은 바뀌지 않아요. 체크. 들어갔는데도 좌표값은 바뀌지 않아요. 왜? 세팅을 그렇게 안 했어요. 처음부터. 0, 0으로 바뀌어서 얘가 0이 0 위치로 이동한 게 아닙니다. 이 좌표값을 그냥 놔뒀어요. 왜냐면 이 좌표값으로 처음에 실행하는 게 아니라 돌아온 거잖아요. 마을로. 그래서 이 좌표값에 해당하는 위치에 얘가 갈 수 있도록 하려고 실제 엔트리봇이 가는 게 아니죠. 건물과 풀들이 그 위치로 싹 바뀌어야 돼요. 세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지금 이거를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건물에 복제가 되었을 때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줘야 돼요. 건물이 보이기 전에 이 건물의 위치들이 원래 내가 상점 들어가기 전 그 위치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위치를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위치에 변경을 시켜줄 거예요. 그냥 이동이 아니에요. 다 복제된 건물들이 다 이거대로 이동을 할 겁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50만큼 이동한 거라고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죠. 그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냥 곱하기로 해서 뭐랑 변수값이랑 내가 알고 있는 건 변수값밖에 없으니까 그죠? x좌표를 하는데 어떻게 마이너스 50만큼 가게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50. 50만큼 하면은 실제로 마이너스 5만큼 간 건 내가 지금 왼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물들은 전부 다 오른쪽으로 생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나는 50만큼 이동한 거를 마이너스 50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제대로 위치에 나타나게 됩니다. 아니면 난 여기 있는데 건물은 여기에 나타나요. 반대쪽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도록 마이너스 50을 곱해주는 겁니다. Y좌표도 마이너스 50. 50과 마이너스 50의 차이를 알고 싶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50으로 그냥.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건물도 지금 바꿔 놓은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젠 건물만 할 게 아니라 풀도 그렇게 바뀔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풀로 이동을 하셔서 장면이 시작됐을 때
장면이 시작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처음에는 지금 크기가 작으니까 지금 이 풀이 모양이 중간에 잘리잖아요. 저는 2000으로 할 겁니다. 실제로는 그림도 새로 크게 그리셔서 갖고 와야 되는 건데 저는 테스트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림으로 그냥 쓸 거예요. 2000으로 해주시고 X좌표와 Y좌표 얘는 이동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위치로 가게 하면 됩니다.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움직이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한 장이니까. 대신 여기에 써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곱하기로. 곱하기 누구 X좌표, Y좌표 그대로 또 쓸 겁니다. 왜냐면 움직인 게 50, 마이너스 50 똑같거든요. 건물하고 풀이 마이너스 50만큼 그리고 다시 한번 복사해서 Y좌표 50만큼 이렇게까지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그 위치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시작됐을 때도 하나 넣을게요. 2000 크기 2000 위치는 00으로 나와야 되겠죠. 처음에 어차피 얘 때문에 금방 다시 잡히긴 하겠지만 그래도 00 이렇게 잡아 놓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서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엔트리봇이 갑자기 깜짝 놀란 것 같은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사실 이거 잔디예요. 잔디 모양인데 이 잔디 모양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상점들이 있고 아래쪽 상점으로 가볼게요. 모아이 안 갈 거고요. 여기 있는 상점으로 여기 상점 갔죠? 방문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상점에서 뭔가를 샀어요? 돌아갈 거예요. V 체크 하면 이쪽에 상점이 나와야 돼요. 엔트리봇도 있고 V 로딩 중이 끝나면 보일 겁니다. 짠! 하면 제가 지금 이 상점을 들리고 나온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아까 모아이 있었던 거 그대로 또 있죠. 위에 상점들 모여 있는 거 그대로 있죠. 지금 얘가 그대로 다 바뀐 거예요. 위치가. 지금 마이너스 6, 1이죠. 나가볼게요. 로딩 중.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다시 상점이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이렇게 모습이 얘가 톡톡톡 튀어나오는 모습이 싫어요 라고 하신다면 여기다가 까만색 배경 하나 이렇게 넣으시고 로딩 중이라는 거 오브젝트 하나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로딩 중 끝난 다음에 사라지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시 실행해 볼게요. 아까 했던 거 이렇게 눌렀을 때 제가 아까 계속 눌렀어가지고 다 사라졌죠. 지금 건물들 안 보이죠. 키보드 막 이렇게 누르니까 얘가 왜 그러냐면 다른 것들은 스타트를 받았을 때 하지만 건물은 장면이 시작됐을 때 복제를 하고요. 복제가 되면 무조건 키보드를 눌렀을 때 움직이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스타트를 받기 전에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계산을 하셔서 실제 건물이 나타나는 그 시간 있죠. 만약 5초냐 10초냐 이런 거 그 정도를 좀 계산을 하셔서 여기에다가 움직이지 않도록 5초 뭐 이렇게 기다리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상점에 닿았을 때 엔터키를 눌렀을 때 상점이 제가 있는 위치서부터 나타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뭐 만드는 사람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5초 정도 있다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누르더라도 상점이 사라지진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만들어지는 게 5초보다 좀 더 긴데 그러면 계산하셔서 10초 정도로 하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은 5초 정도 줬더니 좀 그래도 문제 없이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상점도 찾을 수 있고 저기도 상점이 있고 상점 제가 총 5개 만들었었잖아요. 4개랑 모아이 하나랑 그 다음에 제가 테스트 한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막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방문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사실 게임할 때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은 테스트니까. 그럴 때는 요 눈 모양을 다 감춰줘야 돼요. 그러면 상점이나 집에 가서도 그 변수값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뭐 한 번 그 장면마다 다 변수를 지워주고 막 숨기고 보였다가 막 이걸 해야 돼요. 그럼 좀 짜증이 나니까 그것들을 다 일부러 빼는 겁니다. 했을 때 지금 2개가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RPG에 사용하는 이 맵을 리스트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좀 배워봤고요. 여기에다가 그동안 배웠던 그 게임들 만드는 거, 뭐, 악당이 움직인다거나, 이렇게 때렸을 때 점수가 올라간다거나, 아니면은 HP가 점점점 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접목을 하시면, 멋있는 RPG 게임을 완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